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공부했던 1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를 정리를 우선 해봅시다. 1차 함수라는 것은 y =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함수 1차 함수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a를 뭐라고 불러요? a를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한다. 자, b는 y절편 이렇게 얘기하죠. y절편. y절편이라는 것은 y축을 자르는 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가 양이면, 자, a가 양이면 그래프 모양이, 자, 직선이 되면서 어떤 모양을 합니까? 어떤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양이면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또 기울기가 음이면은, 자, 기울기가 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가 음이면 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자, 이런 모양의 직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일 때와 음일 때는 모양이 직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y = -3x 플러스 4, 기울기가 -3, y절편이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y = 2x - 5,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음이고 기울기 양이잖아요. 자, y절편이 4고 -5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것의 y절편은 여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4가 된다 이 말이죠. y절편은 이것이 y절편이다. 물론 x 대 0을 대입한 y값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직선, 기울기가 양인 이 인직선의 y절편은 -5이니까 여기가 y절편 -5가 된다. y절편은 뭘 0으로 놓는다? x를 0으로 놓은 y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1차 함수의 x절편을 한번 구해봅시다. x절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y절편은 x를 0으로 놓은 값이었는데 x절편, 즉 x축을 자르는 이런 점들의 좌표는 뭘 0으로 놓는다? y를 0으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y를 0으로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y를 0으로 놓으면은, 자, y를 0으로 놓으면 이거의 y를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x - 5 = 0. 뭐로 바뀌었어요?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x는 얼마야? 2분의 5가 되는 거다. x절편을 구해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얼마다? 2분의 5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1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해봅시다. 무엇을 0으로 놓는다? y를 0으로 놓는다. 그러니까 -3x 플러스 4는 0에서 x값을 구하니까 얼마더라? 자, 3분의 4가 되죠. 즉, 요 1차 방정식을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가 바로 3분의 4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x절편을 구할 때는 y를 0으로 놓았을 때의 1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해가 뭘 의미한다? x축을 자르는 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즉 1차 방식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일단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2차 함수 봅시다. y = ax의 제곱,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물론 a가 0이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 이 a 값에 따라서 어쩝니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그런 포물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죠. 좁아진다. 그래서 이것의 또 꼭지점은 어디다? 꼭지점은 원점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a가 양인 형태이죠. 2, 1, 2분의 1. 자, 이건 뭡니까? a가 음인 형태.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2의 x a가 2가 되는 것이 폭이었죠. 제일 좁고 그다음 1이 되는 것 2분의 1이 되는 것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쪽은 a가 음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을 보면은 이게 이 절대값 2분의 1이고 1이고 2잖아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쩐다 폭이 좁아지더라. 둘 다 꼭지점 어디다 원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은 y축으로 되어 있죠. 자 다음은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무슨 얘기냐면 y 이퀄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안이 0이 되는 곳이 바로 뭐냐면 0이 되는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꼭지점 x좌표. 그때 y좌표는 이제 q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는 거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 있죠. 대칭축. 축의 방정식은 바로 x 이퀄 이렇게 나갑니다. 꼭지점 x좌표를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축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y 이퀄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는 것이 바로 표준형이 된다. 물론 이걸 전개해 놓으면 바로 일반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일반형을 다시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한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 이퀄 2x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y 이퀄 2의 x-3의 제곱 플러스 4 완전 제곱꼴로 고쳐졌잖아요.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y 이퀄 2의 x제곱 그래프 원점 꼭지점이었던 것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것이 바로 y 이퀄 2의 x-4의 제곱 플러스 3인 것이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이 가로 안이 0이 되는 게 x좌표가 되는 것이죠. 4, 자, 4,3이 바로 꼭지점 좌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4가 되겠죠. x 이퀄 4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 자 다음은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 자 이와 같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것은 a로 묶어서 완전 제곱꼴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고친다. 그래서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꼭지점 좌표는 뭐냐, 가로 안이 0이 되는 것이 뭐다,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 x좌표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x좌표고 y좌표는 이 전체가 y좌표가 되는 거죠. 전체가 y좌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칭 축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요 2차 함수 일반형에서 바로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무슨 값이에요. 저것을 지금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근과 계수와 관계로 생각하면 이게 뭘까요? 바로 두 근의 뭐다, 합. 두 근의 합입니다.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두 근의 합. 그래서 x 이퀄 두 근의 합. 이게 바로 뭐다? 축의 방정식이 된다. 대칭 축의 방정식. 또 꼭지점의 x좌표다. 이것은. 자, 기억하셔서 빨리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할지 또 꼭지점 x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2차 함수 일반형 그래프에서 계수의 부호의 판정, ABC의 부호 판정. 자, 이 2차의 계수는 뭘 결정합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죠. 그래서 2차항 계수의 부호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고 2차항 계수가 음이면 위로 볼록이 되는 것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부호가 좀 어렵죠. B의 부호는 A 부호와 관계가 있어요. A 부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대칭 축의 위치입니다. 대칭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와 B는 같은 부호다. 그 다음에 대칭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른 부호다. 그래서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제 왼쪽을 영어로 좌라고 하죠. 같은 걸 동이라 하니까 이거는 좌, 동 이렇게 기억하시고,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 우라고 하죠. 다르면 이라 하고, 그래서 우, 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좌동 우이. 그러니까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A, B의 부호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좌동, 우이.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지금 A와 B의 부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의 부호는 Y절편이잖아요. 지금 X를 0으로 놓으면 Y가 C니까, 즉 X를 0으로 놓은 Y 값이니까 Y절편입니다. C의 부호는 Y절편을 보면 알 수 있다. Y절편은 뭐예요? Y축과 교점 Y좌표죠. 그래서 Y축과 교점 Y좌표를 보면은 C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거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abc 부호를 판정하시오. 자, 1번을 봐봅시다.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 참수가. 그러면은 a의 부호는 어째요? 아래를 볼록이니까 a는 당연히 양이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b의 부호입니다. 대칭축이 어디에 있죠?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대칭축이. 그렇죠?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우2 다르다 그 말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러니까 B의 부호는 A가 양이니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니까 음이 되는 거다.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 이제 C의 부호는 어떻게? C는 Y절편이니까 여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C는 어쩐다?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2번은 자,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어쩌? A는 0보다 작다. 자, B의 부호는 대칭축 위치가 어떻게 돼? Y축 왼쪽에 있죠.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다. 그럼 뭐라 해서 좌동.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 말입니다. B도 음이 된다. 자, C는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Y절편이니까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판정한다. 그래서 A와 B의 부호, 즉 B의 부호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을 좌표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점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점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요 2차 함수의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자, 인수분해가 x-1 곱하기 x-3 이렇게 된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요. 따라서 x가 1일 때하고 3일 때 y는 0이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0 또 3,0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x축과 교점 좌표. 즉 y 좌표가 0일 때의 x값, x좌표가 1,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이게 지금 1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3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과 3. 그래서 1, 3의 의미는 뭐냐? 1, 3의 의미는 우변인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이것을 바로 두 실근을 뜻한다거든요. 실근. 두 실근이 바로 뭐가 된다? 1과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죠. 두 실근의 의미는, x축과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뜻한다.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의미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알파와 베타의 의미는 2차 함수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실근은 교점의 x좌표다, x축과 교점의 x좌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원리? 그래프와 x축의 교점 개수는 y를 0으로 한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같죠. 자, 교점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같다. x축과의 교점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 그 판별식 D를 이렇게 놓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했어요. D의 부호가 여기 있습니다. D가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은 어쩝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그 두 실근 알파벳 쓸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겠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여러 가지 교점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다. 알파벳가. 만약에 2차 계수 음이면 위로 블록이면서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판별식 대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이와 같이 알파에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a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a가 음이면은 이렇게 자, 밑에서 x축 밑에서 이제 접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식 무슨 걸 간다? 두 허근을 간다는 얘기. 허근은 좌표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허근은. 그래서 실근이 없다란 말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x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 교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 떠 있는 상태가 된다.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 만약에 a가 0보다 적으면은 어쩝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야 되니까 아래로 가라앉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 위치 관계를 알려면 교점이 몇 개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 2차 방정식으로 놓고서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접한다는 얘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알아봅시다. 2차 함수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 이퀄 mx 플러스 n의 교점 x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y를 없애죠. y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x에 관한 2차 방식이 이렇게 얻어지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실근입니다. 실근이 뭐냐? x값이니까 교점의 x좌표다는 얘기입니다. 교점 x좌표. 그래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D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 두 실근의 의미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x좌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두 개. D가 0보다 크면 지금 교점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가 0이란 말은 요 2차 방식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2차 방식 그는 뭐다? 교점 x좌표인데 교점 x좌표가 포개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중근이란 말은 교점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 D가 0보다 작으면 요게 교점 x좌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몇 개 있느냐는 어떻게 한다? y를 없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2차 방식의 판별식에 따른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은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봅시다.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2차 함수, 자, 안전조건으로 고쳐졌죠. ax-b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올라오겠죠. 이 경우 x 이퀄 p에서 최소값 q를 갖고 최대값은 없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좌표가 p, q잖아요.
저 꼭지점의 지금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최소값. 그러면서 최대값은 없다. 자, a가 0보다 작습니다. 작으면 2로 볼록이 되겠죠. x 이꼴 p에서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 즉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2로 볼록이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점만 있고 내려간 것은 없죠.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무슨 값만 간다? 최소값만 갖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최대값만 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적 우꼴을 고쳐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차 계수의 반은 1이죠. 이거에 제곱하면 1을 더해줬으니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주니까 이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2. 따라서 어쩝니까? 꼭지점 잡히면 1,2죠. 그러니까 x 이꼴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아래로 올리니까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그렇죠? 그런데 최대값은 어쩐다?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y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이런 경우는 봐봅시다. 이제 2차 계수가 음이니까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2의 제곱을 더해줘 버리니까 4, 9가 됩니까? 자, 9가 되겠네. 자, 이제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면은 x 이꼴 얼마에서 2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죠.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9를 갖는다. 그리고 최소값은 없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제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x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x가 크거나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본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x좌표 p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봅시다. p는 꼭지점 x좌표죠. 범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아래 블록, 위로 블록이고. 그럼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쩔까요? p가 여기에 있죠. 지금 p가. 그러면 알파, 베타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p에서 알파까지 거리보다 p에서 베타까지 거리 좀 더 길다는 얘기죠. 따라서 베타에서 가장 높이 올라왔잖아요. 베타에서 최대값 f 베타가 되는 것이고 꼭지점에서 최소값 fp 꼭지점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a가 음인이고 1호 볼록인데 꼭지점 여기에 있어요.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간 곳은 지금 꼭지점 y좌표죠. fp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보면은 p에서 알파까지 거리보다 p에서 베타까지 거리가 더 어쩌? 더 멀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온다. 어디서? 알파, 베타에서. 베타일 때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대값 이렇게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지금 p가 제한 범위 밖에 있죠. 밖에 왼쪽에. 그렇죠. 알파에서 베타 범위 밖에 왼쪽에 p가 있어요. 꼭지점이. 그러면 그림을 보세요. 알파일 때 가장 밑으로 내려서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베타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범위를 잘 생각을 해갖고 꼭지점이 들어있는지. 지금 이런 경우는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범위의 왼쪽에 벗어나 있는 거죠. 자, 이건 봅시다. 위로 볼록인 상태인데 꼭지점 변역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x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있으므로 요 그래프만 생각하니까 베타일 때 최대값 f 베타, 알파일 때 최소값 f 알파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범위 안에 지금 꼭지점이 없는데 지금 꼭지점이 오른쪽에가 범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타에서 최대, 알파에서 최소.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범위가 왼쪽에 있고. 그래서 베타일 때 최대, 알파일 때 최소가 된다. 자, 변역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y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라. 일단 이거 완전적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아래로 볼록고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0과 3 사이에 꼭점이 있는지, 또 꼭점이 이거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지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꼭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꼭지점일 때, 즉 x 있고 1일 때 무슨 값을 본다?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 자, 3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로 볼록이고, 지금 꼭지점이 이 변역 0과 지금 몇 사이에 0과 1이죠. 0과 1 사이에 왼쪽에 지금 꼭지점이 바깥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0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간 최대값은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1일 때는 0이 되는 것이죠. x축에 딱 있잖아요. 0. 그래서 0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 0이 최소값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한 변역 안에 꼭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판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정확히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x축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잡아가지고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근데 일단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꼭지점을 잡혀요. 자, 꼭지점을 잡혀를 꼭지점 x좌표 여기다 표시합니다. 꼭지점 x좌표가 뭐죠? 1이죠. 1. 자, 1입니다. 1 표시하고, 이제 요 변역 0, 3을 여기다 하는데 0을 여기쯤 잡았다고 해봐요. 0을 여기쯤 잡았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0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3이 어떻겠습니까? 0과 이 꼭점 사이 거리보다 3이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3으로 잡아봐요.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거리가 1에서 0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니까 0에서 3까지 할 때 바로 3에서 무슨 값을 한다?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이 되고, 이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한다? 최소값을 한다.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x축하고 만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만은 우리 시각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x축과 안 만나게 이게 그려가지고 어디서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적당히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꼭지점의 x좌표만 생각하는 거죠. 꼭지점 x좌표 뭐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역을 생각을 해봐요. 0은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를 0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1은 당연히 또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1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과 1 사이 값만 치우니까, 즉 1에서 가장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무슨 값을 한다? 최대값을 갖는다. 훨씬 편하죠. 지금 x가 안 만나게 그려가지고 변역을 잘 생각해갖고 어디서 가장 높이 올라갔는지 또 가장 밑으로 내려왔는지 이렇게 판정하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위에다 그려주고,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아래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변역만 잘 표시해가지고 어디서 가장 높이 올라갔는지 가장 밑으로 내려갔는지 이렇게만 판정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겠다. 참고하셔서 빨리 풀기 바랍니다.